그 다음에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얼굴에 소주를 붓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옷을 강제로 벗기지 않습니다. 벗으라고 시켜요. 옆구리에 딱 갖다 댄 거예요. 협박을 한 거죠. 동거녀가 있어요. 이 동거녀와 성관계를 가져요. 그러면서 이 카자흐스탄 여성에게 지켜보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카자흐스탄 성폭행 사건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카자흐스탄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한국인 여성에게 성범죄 저지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입니다. 한국인 남성이 카자흐스탄인 여성에게 범한 범죄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무섭고 대단히 엽기적이고 또한 변태적인 사건입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오늘도 역시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피고인, 가해자는 편의점 주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23살 카자흐스탄에서 온 여성입니다. 편의점 주인, 굉장히 평범해 보입니다. 편의점도 굉장히 많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거기서 만나는 주인들 다 대단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당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범죄로 징역 살고 나와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편의점 운영하다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카자흐스탄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내용 역시 대단히 엽기적이고 변태적입니다. 가끔 왜 이렇게 무서운 사건 얘기하냐, 왜 이런 사건까지 다 들춰내냐 라면서 항의하는 글도 있고요. 또 신고를 했다 이런 말도 듣는데, 사실 알아야 피할 수 있고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른 척 아닌 척 회피하는 거는요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착한 척 순진한 척 해봤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범죄자들이 오히려 그런 걸 바라고 있죠. 이런 얘기가 더 퍼지지 않기를, 이렇게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알려지지 않기를 오히려 범죄자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말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요, 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문 확인된 것만 얘기합니다. 판결문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건 범행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2019년 5월 18일에 벌어졌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은 0시 34분경인데요. 이 범인이 운영하던 편의점, 여기에 손님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여성이 23살 카자흐스탄 여성인데요. 여기 안에 인형 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형 뽑기를 하고 있던 이 여성, 이 주인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쓱 옆으로 와가지고 같이 술 마시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편의점 안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2시간쯤 마셨습니다. 새벽 2시 반경이 됐는데 이때 이 여성이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놀랍게도 언제 봤다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여기서부터 아주 극도의 폭력적인 행동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집에 간다고 하니까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뭘 했느냐, 여성이 갖고 있던 핸드폰 있잖아요. 신고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뺏어서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서 편의점 안에 있던 창고 있잖아요. 물건도 보관하는 여기로 끌고 갑니다.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겁에 질리죠.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편의점이니까 비닐봉지 많습니다. 검정색 비닐봉지, 이거를 벽돌을 감습니다. 벽돌을 비닐봉지로 감은 다음에 싼 다음에, 자, 이거를 가지고 위협하는 걸 넘어서요 머리를 여러 번 내리칩니다. 그리고 쓰러진 피해자 발로 몸을 걷어찹니다. 손바닥으로 얼굴 여러 번 때려요. 목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요. 엄청난 폭행을 가합니다. 난데없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한거불능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자 창고 안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 이걸 펴더니 그 위에 눕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얼굴에 소주를 붓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옷을 강제로 벗기지 않습니다. 벗으라고 시켜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게 만든 다음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밝게 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네, 이렇게 벽돌,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강간하려고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안구 타박상, 이거 벽돌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있으니까요.
결국 성폭법에 있는 강간 등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실패한 다음에요,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데 교통수단이 뭐냐? 택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안구 타박상 있고 이렇게 뭐 소주 붓고 난리가 났는데 택시를 타고 어떻게 집에 가냐? 실제로 자기 집이 그 충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였는데 칼을 이용했습니다. 과도를 갖고 왔어요. 총 길이가 18cm, 갈라는 길이만 9.5cm인데 이 과도, 이거 협박을 하고 집으로 같이 데려간 겁니다. 옆구리에 딱 갖다 댄 거예요. 협박을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폭행을 당했고 완전히 뭐 제압된 상태였다가 옆구리에 칼을 대고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은 찌를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택시까지 가면서도 주변에 알리지 못했고,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도 또 탄 상황에서도 기사에게 말하지 못하고 결국 내렸습니다. 결국 집에 갔어요. 남자 집에 끌려왔습니다. 이게 새벽 3시 43분입니다. 자, 이렇게 간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서 대단히 변태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이런 이야기를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집에 간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씻어라, 씻게 만듭니다. 씻은 다음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집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 가해자의 친구? 같이 거주하는 사람? 맞아요. 네, 같이 살던 사람인데 여자입니다. 동거녀가 있어요. 이 동거녀와 성관계를 가져요. 그러면서 이 카자흐스탄 여성에게 지켜보라고 한 겁니다. 지켜보게 만든 다음에 성관계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뭐 이런 일을 평소에 상상할 수 없잖아요. 네,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이 여성, 카자흐스탄 여성에게 자기 동거녀의 가슴과 음부를 빨라고 강요합니다. 이걸 또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벽돌로 맞았는데 그동안 온몸을 구타당했는데 칼까지 쓰는데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주인의 동거녀의 가슴을 애무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 더 무서운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 하기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 여러 가지, 뭐 살림집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유리병이 있습니다. 이 유리병을 가지고 이 카자흐스탄 여성의 음부에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반항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성기를 삽입해서 강간했고요. 결국 입에 사정까지 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후에도 못 나가게 붙잡아놨어요. 아침 7시 39분까지 붙잡아놨습니다. 4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자, 이건 성폭법에 있는 특수 강간, 그리고 감금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자, 이게 믿기 힘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 편의점 주인,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네, 전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범죄 전과도 대단히 많습니다. 일단 2004년 7월에 충주지원에서 강간상해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2008년에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 강도 강간 징역 7년을 받습니다. 성범죄만 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2017년에는요, 뺑소니,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입니다. 사람 치여가지고 다치게 한 다음에 도망간 거예요. 징역 8개월을 받고요. 2018년 3월 30일에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벌어진 게 2019년 5월이잖아요. 1년 2개월 후에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사이에 성범죄가 없었을까요?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단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범죄성이 강한 피고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점 내에 있었던 강간 등 상해,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했던 특수강간과 감금죄 외에도 성립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강도 강간으로 징역 7년 받고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바뀌면 이거를 20일 내에 경찰서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 이 사건 벌어지기 2달 전에 자기 차를 팔았습니다. 아우디 A6 이거를 팔았는데, 그럼 이거 차 팔면 이거 보고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범죄자들에게 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폭법에 있는 비밀준수 등 이 조항이 있는데 보고하지 않은 거, 이거까지 처벌받게 됐습니다.
자, 형량이 중요하죠. 뭐 다시 말하기 끔찍할 정도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징역형 나왔어요. 유죄니까 징역형 나왔는데 형량은 징역 12년. 1심에서요. 그리고 범죄 도구가 다 몰수됐습니다. 첫 번째가 과도, 그리고 콘돔, 벽돌 몰수됐습니다. 징역 12년형을 받았는데 사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중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자발찌 사던 중에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는 용서의 어떤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 이거 봐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전자발찌를 차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성폭법 전제를 저질렀다. 그리고 검사해봤습니다.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16점이에요. 높음이죠. 그리고 사이코패스 검사라고도 우리가 말하는 PCLR 검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입니다. 평가 28점, 이 높음이죠.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동안도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15년이 나왔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15년간 차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수사항이 부과되죠. 이제 부여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술 얘기도 있어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다음날 주거지 외 외출을 삼갈 것. 또 여행 갈 때는 사전에 신고하고 허락받아라. 또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아라. 접근하지 말아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받아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한다. 그리고 보호관찰 간의 음주 측정 등 지도 감독에 따라라. 이게 불시에 검사도 합니다. 술을 취하지 말아라. 아예 마시지 말아라는 아니죠. 0.03%면은 이건 음주운전 기준이잖아요. 지금 별로 마시지 않아도 이게 나옵니다. 특히나 술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고 술 취해서 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이거는 뭐 마신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마셨다 하면 이거보다 훨씬 넘는 수준의 음주를 거의 한다고 봐야죠. 자, 아까 징역 12년 말씀드렸는데 법원의 양형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리한 부분보다 불리한 게 훨씬 많습니다.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강간하려다 상해가하고 흉기 사용해서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감금까지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수의 폭력,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여러 차례 실형받았다. 사실 판결문에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다. 주요 성범죄에만 전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 외에 폭력 전과가 대단히 많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건인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도 대단히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두루 고려해서 징역 12년형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너무 약합니다. 편의점 주인은 너무 셉니다. 라고 항소했습니다만 2심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아니다. 사정 변한 게 없다. 적당하다라고 봐서 다 기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갑니다. 이 피고인은 이거 잘못됐습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해서 불복했지만 2020년 5월 14일에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직종인데 물론 그 많은 편의점 점주들, 업주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거의 전부 다 정상이고 거의 전부 다 선량한 시민이죠.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한두 명 끼어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주위를 잘 둘러보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피해자를 탓하면 안 됩니다. 또 왜 그때 새벽에 술 마셨어? 아니 편의점 주인이 편의점 안에서 가게에 술을 주면서 같이 마시자. 뭐 응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끔찍하고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 전력이 아주 많은 편의점 업주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다음에도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